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0일이네요. 자,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만한 좀 섹터를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부 미용 관련된 섹터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한알령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알령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중국은 여전히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일단 이건 다들 아실 거고.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미디어주부터 이제 화장품 그리고 여러 관련되어 있는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화장품, 여행 그리고 케이팝 관련된 엔터주 그리고 이제 의류 쪽으로도 되고 식료품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한알령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한알령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좀 많이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되는 거를 중국이 이제 단호하게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특히나 뭐죠? 일단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내수 시장이 가장 강력했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구도 그만큼 높았고요. 1위 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도에게 어, 인구수를 좀 따라잡혔죠. 중국은 신고가 안 된,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체크가 될 거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내수 시장을 좀 중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소수민족들 보면은 출생 신고가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자 일단은 이런 한알령 관련돼서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지금 회담을 좀 가졌는데, 약간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좀 옥죄기 하겠다라는 거고, 한국 너희들이 지금 상황 판단 잘해서 우리랑 잘 따라서 가야 된다. 중국을 많이 압박해야 된다. 기술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한알령을 무조건 달갑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를 좀 자극시키려면 결국엔 이 한알령을 해제해가지고 케이팝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그 소비를 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전 같아서는 중국에 있는 그런 판매량을 좀 높게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이 이런 애들도 주가가 엄청난 탄력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한알령을 해제하게 됐을 때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뷰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성장을 하냐면, 일단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런 모멘텀들 이제 우리가 좀 천천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일단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중국 콘서트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이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게 뭘까요? 엔터주겠죠. 자, 엔터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놨었기 때문에 어떠한 OTT가 됐든 간에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나 여러 지금 OTT 관련된 디즈니나 이런 데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아닌 티빙이나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CJ ENM 안에 티빙이 있죠.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티빙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콘텐츠 제작 관련된 기업들, 기획사들, 이런 쪽은 반드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우리가 관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관세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제조업 관련된 화장품이든 의류든 뭐든 이게 다 제조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엔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이 투자 섹터를 좀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저는 이 피부 미용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어떻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 피부 미용을 지금에서야 지금 얘기를 하냐? 작년에도 분명히 피부 미용 관련돼서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왜 피부 미용을 이제서야 언급하냐? 이제서야가 아니라 벌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4분기에서 1분기 때 대부분의 공급 물량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이 1분기 때도 좋을 수도 있고 2분기 때도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결국에는 하반기를 주도하는 섹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 2024년도 보시면 피부 미용 관련된 애들이 뭐 레이저 관련된 거나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릴 건데 에스테틱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시기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알령이라는 그 모멘텀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피부 미용은 21세기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2028년 380조 원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계 1위 에스테틱 미용 의료 업체인 미국 에브비의 캐런 데니히 요런 사람이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계 시장의 보톨리늄 톡신 제품을 처음 내놓은 뭐 이런 사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지금 주사 받는 사람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요런 쪽으로도 사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어떤 쪽으로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LED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홈 뷰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LED 마스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피부에 주름져 있거나 뭔가 그 생기 돌게끔 탱탱하게 만드는 뭐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해요. 솔직히 저는 뭐 피부 미용과는 솔직히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저도 어렸을 때 교복 입고 다니는 그 어렸을 때에도 뭐 이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뭐 박피 시술도 받고 레이저 시술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도 잘 안 바르고 그냥 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안 좋아진 사람들도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PPT 내용이고요. 국내 피부 미용 시장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전문 에스테틱, 의류 미용, 홈 뷰티 디바이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연령대별 소비 패턴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네, 이런 건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G라고 하죠. MZ 세대 같은 MZ라고 하면 안 되죠. MG라고 해야죠. MZ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도 자기 피부 톤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는 그런 화장 기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양하게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저 완벽한 성형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다이어트 다음으로는 바로 피부 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성형은 피부 예를 들면 이제 매끄럽고 좀 부드러운 애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관리도 많이 하시는 거지만 이것도 뭐 선천적으로 좀 잘 맞아야 돼요. 예.
대물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법도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피부 미용의 시장 개요를 보시면 피부와 미용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산업을 피부 미용 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2023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은 7에서 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2배 정도 성장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피부 미용의 시장의 정의로는 일단은 피부 관리 서비스, 그리고 미용기기에 대한 제품, 의료 미용 시술, 그리고 홈케어 제품,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 에스테틱 시장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받아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남성분들도 요즘 많이 받거든요. 일단은 피부 관리사, 즉 그 피부 미용사들이 직접 뭐 팩을 뭐 발라주거나 뭐 불필요한 뭐 여드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그 공간을 뭐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제품들 막 이런 거를 많이 발라주죠.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답해서 몇 번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하고 나면은 정말 뭐 피부가 좀 숨 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얼굴에 이제 뭐 노폐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성분들을 입혀주는 거죠. 피부가 흡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간 그런 시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에스테틱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따른 건 이제 약품, 예전에 거기에서도 이제 시술할 때도 뭔가 뭐 진동 뭐 약간 비슷한 거, 아니면 LED 그런 제품들로 많이 수분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성분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시장에 많이 내놓고 있죠. 이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피부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미용 시장입니다. 여기 기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기계가 그냥 뭐 예전에 나오던 그냥 뭐 뜨거운 열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레이저가 아니라 요즘 뭐 충격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레이저들을 개발하려고 막 한다라고 해요. 자, 병원에서 기반적인 일단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제품들이 많고, 병원 기반에 대한 시술, 그리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피부과 다닐 때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뭐였죠? 뿌락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피부에 이제 모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뿌락셀이라고 바늘이 뭐 수백 개 달려 있는데 그 기기로 콕콕콕 찍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매우 비쌉니다. 예, 한번 시술 받을 때마다 뭐 몇 회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장비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좀 비싸게 받나. 예, 그 정도로 고가의 장비이고, 특히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좀 가격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피부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하면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으로 발길이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 제 주변에서도 무슨 뭐 스팀 뭐 해가지고 무슨 뭐 털 사이로 뭐 그 수분을 뭐 유입시키니 어쩌니 뭐 약간 그 영업적인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뭐 저한테 장비 팔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좀 판매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만 일단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편리한 자가 관리, 집에서 그냥 마스크 하나 딱 끼고 있으면 탁 이 빨간색 레이저 딱 나와가지고 그 LED 불빛이 이제 피부를 좀 탄력 있게 탱탱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굳이 마스크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전에 마스크팩 차디찬 그 마스크팩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붙이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가, 즉 이제 내가 뭔가 그 피부에 트러블이 날 것 같으면 그 장비 가져다 대가지고 그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약간 그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리한 자가 관리, 그리고 기술 혁신 제품,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 왜냐면 홈에서 그때그때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그다음 퇴근하고 왔을 때 지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뭐 광고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 피부가 너무 좋다라는 외국인들의 평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 기능이 매우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스킨로션 안 바르시면 얼굴 땡겨가지고 잠 못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집에 뭐 목욕탕이든 어디든 씻고 딱 나오면 스킨로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이들 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기초 베이스 화장품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의 판매율은 줄어들었지만 기초 화장품에 대한 이 판매율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초 화장품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매우 늘어났고, 저도 솔직히 스킨로션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하고 맞는 스킨로션을 찾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코로나 때 마스크를 한참 착용하고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시장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좋은 시장에 대한 그 실적, 높은 실적을 좀 보인 기업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능성 제품이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요즘 선크림도 그냥 막 선크림 안 바릅니다. 예, 옛날에는 얼굴 허해지는 그런 선크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선크림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색도 없는, 향도 없는, 그런 끈적이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는 그런 선크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거 친환경 트렌드로 나오는 게 있고요. 자, 일단은 시장 동향, 성장 요인 좀 한번 보시면요. 고령화 사회로는 안티에이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티에이징 아까 뭐라고 했죠? 직접적으로 관리해준 전문가가 있다라고 했죠. 실버 뷰티 시장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요즘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피부 짜글짜글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자식들 다 낳았고 내가 무슨 관리를 해. 그런 사치는 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아이고 여기가 처지네, 아이고 여기가 있네, 아이고 나는 벌써 주름이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뷰티 테크놀로지는 AI 피부 분석, 아까 이미지로 좀 보시면 여기 피부를 분석해주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피부에서 뭔가 트러블이 나는데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염증의 수치라든지 뭐 얼굴의 열 온도라든지 열을 빨리 그 얼굴에 열을 식혀야 된다라는 이런 그 솔루션을 이렇게 주는 장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장비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가전 장비 수준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및 건강 중시, 친환경 화장품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도 그래도 안전하다, 화장품 이거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클린 뷰티 트렌드, 피부 건강 중심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바일 쇼핑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따닥따닥 하면 휴대폰 그 화장품 바로 오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전문가가 직접 피부에 대한 이런 트러블이라든지 또는 뭐 지성이라든지 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막 이제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어 피부의 컨디션을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2C라고 해서 D2C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제조회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 유통회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제조회사가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효과를 좀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D2C입니다. 그래서 D2C 관련된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글로벌 시장에 뭐 많이 북미 시장에 뭐 판매율이 늘었다라고 해서 이제 D2C 쪽으로도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북미 시장으로 판매 효과를 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뭐 판매 마케팅 거점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야, 주요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 일단은 국내 주요 기업 현황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리아나 화장품, 한국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굵직한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단 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특히나 좀 잘 보셔야 되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을 다 가지고 있죠. 화장품 용기 뭐 다루는 뭐 그것부터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을 해드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콜마 B&H 또 거기에서 또 연우라는 그 화장품 용기 기업을 인수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또 콜라보가 좀 기대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 콜마에서 나오는 그 화장품 원료를 좀 한국 콜마에서 많이 좀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감은 반드시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 화장품 선호한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먹어도 무해한, 차라리 먹었을 때 건강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화장품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인체로 흡수되는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그런 요소는 빼버리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쓴다라고 하죠. 자,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초 화장품들을 좀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0%라고 하는데 이게 2023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땐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25%. 자, 그다음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스킨케어 제품, 이게 기초 베이스 화장품입니다. 스킨케어. 자,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의료죠. 예, 의료 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톡스, 필러, 시술 이것도 의료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홈케어 디바이스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제 확장을 하는 게뭐 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LG전자에서 이런 걸 만든다든지 뭐 약간 이 홈케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비올이나 이런 쪽으로도 바이오 플러스 막 이런 애들도 많이 종목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사업 역량을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버톨리눔 톡신 관련돼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메디톡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의료 관련된 그 홈케어 디바이스라든지 뭐 여러 이제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뭐 하이로닉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루다 뭐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일단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피부 섹터로 본다고 하면 스킨케어 기본 베이스냐 또는 색조 화장품을 쓰는 이런 쪽이냐,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술 받고 하는 그런 피부과 그런 병원에 많이 도입되는 그런 장비들 이런 데를 하는 쪽이나, 아니면 보톡스나 필러 쪽으로 의료 이제 시술 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톡스나 이제 필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런 쪽이나 홈케어 디바이스 이쪽으로 우리는 섹터를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피부 미용이라고 해서 뭐 비올이 좋다 또는 뭐 어디 클래시스가 좋다 뭐 유한양행이 좋다 뭐 이럴 수는 없고, 유한양행도 보면은 피부 미용 사업도 하겠지만 또 항원 관련해서 암 관련된 그런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섹터별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터에는 비중이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에서도 뭐 파마 리서치나 이런 애들도 최근 뭐 고점 계속 밀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뭐 한국 BNC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죠. 미용 관련된 성형용 의료기기나 수술 또는 시술 의료기기 뭐 이런 애들을 만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시장 전망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으로서는 시장 규모 성장률만 좀 보시면 2021년 기준 5,600억 규모로 연평균 한 7% 정도 상승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2배,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21년 기준입니다. 이게 좀 자료 수집하는 게 좀 예전 기준의 데이터들을 보는 거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이 좀 활발해졌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이런 거 관련 없이 백인, 흑인, 황인 뭐 요런 약간 그 인종에 대한 이런 피부 색깔의 톤 이런 걸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
피부 톤에 따라서 그 화장품의 베이스들이 완전 다 달라져서 북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시장 같은 경우 화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썼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나온 건 되게 좀 순하게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트러블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황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런 피부에 대한 이런 민감도가 좀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는, 저도 피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뭐 이상한 거 잘못 바르면 바로 트러블 나고 약간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순한 거를 좀 쓰려고 하는데, 북미 쪽에서는 그럴수록 되려 더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워낙에 이제 K-팝, K-엔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화장품 판매율도 북미 시장에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레이저 기기나 뭐 고주파 기기, 그리고 LED 마스크, 홈케어 디바이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자, 일단 프랜차이즈 및 유통 채널, 요거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자, 일단 주요 프랜차이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프랜차이즈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 좀 문 닫고 망해 없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프랜차이즈 다시 한번 더 지금 매장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복합 쇼핑몰 이런 것도 많이 생겼다 보니까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는 일단 백화점, 로드샵, 병의원, 에스테틱 이런 거.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자사몰, 종합몰,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아까 제가 D2C 말씀드렸죠. 자사몰에서 바로바로 유통 안 거치고, 예,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해외 진출하는 일단 중국 시장 확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중국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뭐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 유행 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남아, 요즘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 올리브영 그 난리 난다라고 하죠. 동나요, 동나. 그리고 미국 FDA에 대한 그런 인증, 그리고 OEM과 ODM 수출. 뭐 OEM이나 ODM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좀 복잡하니까 요건 패스. 자, 일단 OEM, ODM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ODM으로 수익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있고, OEM으로 좀 수익을 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또 다 틀립니다. 그런 거 좀 같이 좀 나눠서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기업들 보면은 얘가 OEM을 하는지 ODM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다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최근에 이제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다섯, 30개가 넘는 기업을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괜찮은 애들로만 좀 추려가지고 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대장주만 팍팍팍팍 집어가지고 투자해서 성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런 거 일단 다 제끼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규제 및 정책 관련돼서 보면요, 일단 관련 법규로는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법 뭐 이런 거 관련 법규가 있는데, 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움직임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수출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대폭 좀 완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화하면 또 중구난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일단은 또 돈 벌려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시장을 좀 교란을 좀 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관련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K-뷰티 육성 정책. K-뷰티가 그만큼 잘 나가고 홍보가 잘 되고 있을 때, 잘 팔릴 때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그쵸? 화장품 산업 육성법, 뭐 육성법은 뭐 어떻게 할지 뭐 이제 방안을 같이 마련해보자 이런 거고, 중소기업 R&D 지원, 연구개발 비용을 좀 지원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동남아랑 무슨 뭐 회담을 했다. 자, 우리나라 뭐 화장품 뭐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좀 수출에 대한 물꼬를 좀 터달라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고 해외 글로벌 사업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되는 이제 화장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좀 유치를 좀 많이 좀 끌어내고 그리고 해외에다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좀 생산 거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물고 터줘야 돼요. 뷰티 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자, 그래서 산업표준화는 뭐 GMP 인증, 그 다음에 의료기 품질관리 기준, 에스테틱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피부미용 자격증 제도, 국제표준 규격 도입. 이거 의료기 품질관리 기준이나 에스테틱 이거 서비스 표준화 이거 또 예전에 말 나온 적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성장 뭐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말씀드린 거고. 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내 피부 미용 시장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 니즈 변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고령화 대응, 안티에이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뷰티 테크 기술이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홈케어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 그리고 IoT 등 첨단 기술 융합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네, 산업 참여자들은 기술 혁신, 품질 향상,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규제에 대응한다. 그리고 온오프 채널 최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한한령 관련 소식들도 들려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와 북미에는 기존에 없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공급이 대폭 늘었다. 그래서 공급이 가장 많은 시기는 1분기와 4분기이며 대부분 3분기 실적에 큰 기대감을 부각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일단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 그 요목조목 따지는 건 제가 카페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피부 미용 사업이 지금 좋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래서 3분기까지 우리가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고 실적에 대한 이런 영향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좀 분석하면서 같이 함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